네, 캘리브레이션이 뭐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이제 졸업을 했고요. 아직 새 학기를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학사 졸업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어랩 소속이고 관심 있는 분야는 라이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이는 어떤 3D 인지 모델 같은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발표는 문제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좀 포커스 했을 때 캘리브레이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라이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하고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제정입니다. 좀 쉽게 생각했을 때 요즘 미국에서 무인 택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택시가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무인 택시를 사업을 할 때 그럼 자동차에다가 이제 어떤 센서를 붙여야 되는데 사실 표준화된 게 없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센서를 그러면 사용하면은 내가 무인 택시를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어떤 문제를 먼저 고민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에 쓰이는 센서가 크게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카메라이고 두 번째가 레이더 그리고 이제 라이다가 있죠. 이 두 개는 레이더와 라이다는 서로 다른 거고요. 그래서 보통 장단점이 서로 다른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좋은 장점이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사실 좋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두 센서들은 색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컬러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카메라가 조리개라는 것을 통해서 빛을 가져오는 과정이다 보니까는 갑자기 이제 터널 같은 데 빠져나왔을 때처럼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있으면 카메라가 정신을 못 차리거나 아니면 아예 빛이 없는 밤 같은 데에서는 이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레이더는 지금 장점을 보시면은 안개나 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잘 된다는 말은 이제 악천후 속에서도 거리를 잘 추정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해상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레이더에서 오는 정보 가지고는 어떤 인식 과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거리 정보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3D 센서를 3D 정보를 바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 정보를 바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치명적이게도 이 두 옆에 센서보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내가 잠깐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한된 금액 안에서 이제 라이다만 쓰기에는 또 이제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그 GM사에서 크루즈라는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라이더 붙어 있죠. 아래 레이더 붙어 있고 아래 카메라까지 3개 다 써요. 그리고 웨이모라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것도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사실 다 섞어서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점이 있겠죠. 어제 유근혁 연구원이 해줬던 거를 가져왔을 때 카메라는 사실 숫자라고 했고 이렇게 색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에 대해서는 어제 이렇게 바로 공간 정보,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라이다하고 카메라를 같이 쓴다면은 그러면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렇게 위에 뿌려져 있고 여기 있는 신호등 위에 이렇게 얹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무작정 쓰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이 센서가 정확하게 이렇게 오버레이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무인 택시를 움직인다라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캘리브레이션으로 제 생각에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와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고 라이다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공장에서 만들 때 바로 해주기 때문에 사실 잘 안 하고 이게 센서를 수집하는 거다 보니까는 타임 스탬프가 다 다르게 찍혀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임 싱크를 맞추기 위한 어떤 시간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할 거는 그 중에서 카메라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하고 카메라 라이다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만 좀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만 안다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이 생소할 거예요. 저는 너무 낯설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캘리브레이트라는 뜻을 한번 보면은 볼드체로 된 것만 사실 볼게요. 조정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고 대응시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감이 좀 오죠. 그러니까 라이다랑 카메라가 안 맞았다고 했는데 어떤 거를 맞춘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 이제 그 궤도라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어떻게 이제 귀신 가져오면서 지평 좌표계 드립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지평 좌표계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게 관측자의 기준이거든요. 관측자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본다라는 거라서 이 지평 좌표계는 사실 상대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에요. 이제 질문. 귀신이 이 관측자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지표 하나의 좌표계 안에서 어떤 원점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0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면 될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RGB 같은 경우에는 XYZ가 RGB 순서를 따라가서 보통 이제 여기 위에가 Z축입니다. 초록 색깔이 Y축이고요. 반대로 됐네요. 4,0,5네요. 그래서 그럼 이제 문제예요. 또 다른 관측자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원점이 두 개가 생겼을 때 그럼 과연 귀신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정답은 두 개겠죠. 이제 그 원점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에 떨어져 있느냐랑 원점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가 떨어져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이게 라이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의 기본 아이디어거든요. 이 관측자라는 것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관측자에 대한 라이다를 올려놓은 거고 하나의 관측자에다가는 카메라를 올려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센서를 합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합쳤을 때 두 좌표계가 바라보는 세상은 아까 카메라는 여기 있게 되는 거고 라이다는 여기 있게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두 귀신은 사실 같은 위치에 존재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했었던 방법이에요. 줄자 들고 와서 측정했거든요. 처음에 줄자 들고 와서 카메라랑 라이다를 한번 이게 측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은 센서 안에 정확한 원점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몰라요. 왜냐면 센서는 항상 이렇게 포장되어 나오거든요. 그리고 원점을 이제 줄자에다 대었을 때 이게 얼추 봤을 때 여기이지 밀리미터 속에서도 굉장히 이제 소수점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나는 몰라요.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두 개 다 그냥 바닥에 얹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돌아갈 수도 있고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면 또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줄자를 그어가지고 어떤 거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회전 관계는 또 못 찾는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래서 라이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원 공간상의 어떤 센서가 이제 여기서는 카메라와 라이다죠. 카메라 라이다가 놓여져 있을 때 그 정확한 좌표계의 관계, 그러니까 두 센서 간의 RT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찾는 과정인데 크게 보면은 아래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이제 타겟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두 센서가 어떤 이제 이 플레인을 관측했을 때 어떻게 대응되는가를 가지고 찾을 수가 있고 타겟 리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장애물 같은 거 만들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굳이 왜 필요하냐 그냥 라이다랑 카메라가 주변 환경 찍었을 때 얻은 특징 가지고 캘리브레이션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랬습니다. 문제가 또 뭐냐면은 그 카메라 데이터랑 라이다 데이터가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이렇게 픽셀을 만들게 되고 라이다는 포인트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차원도 다르고 이게 나오는 데이터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매칭시킬지가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논문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2D로 내려서 이제 대응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2D에 나온 거를 어떻게 잘 3D로 만들어서 대응을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볼드체로 한 거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거는 3D에서 2D로 내리는 게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3D에서 2D로 내린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카메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단순히 우리가 사진 찍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3D 정보를 사진을 찍어서 2D로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개념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카메라는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3D 세상을 2D로 만들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모든 카메라가 다 피놀 모델을 사용해서 있다고 봐도 사실 무방해집니다.
네, 그래서 피놀 모델을 쓰게 되면은 이거 옆에 있는 오른쪽 과정을 이제 왼쪽처럼 이제 굉장히 단순화해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3D에 있는 공간상에 있는 점이 카메라 안에 있는 이 이미지 플레인이라는 곳에 투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 플레인을 이 이미지에 샀자면 여기 벽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방금 이제 모든 카메라가 다 피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초창기 카메라고요. 이게 중간에 나왔던 필름 카메라고 이게 요즘 나오는 이제 뭐 DSLR 뭐 하면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다 똑같죠,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에 빛을 받아와서 빛의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그냥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피놀 모델이 예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다 적용된다라는 점이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피놀 모델이 투영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 과정을 여기 옆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사실 두 삼각형의 닮음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세상에 존재했을 때 이 Y 크기가 이 그러니까 여기는 F가를 이제 포컬 랭스라고 하거든요. 포컬 랭스에 비례했을 때의 크기만큼 카메라에는 상이 맺히게 되고, 그 다음 사실 아까 그 점을 이 앞에서 봤을 때 투영된 점을 이제 여기에 맺히게 될 건데, 이 이미지 플레인에 보통 이제 원점을 상의 좌상단이나 이제 좌하단으로 보통 하거든요. 뭐 어디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점을 어떤 모서리로 옮기기 위한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선형대수적으로 이제 하나의 매트릭스를 표현을 하면은 인트린직 매트릭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보통 K라고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상에 있는 이 X점이 이 K라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 이미지 플레인의 상이 맺히게 되는 걸로 귀결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문제는 뭐냐면은 최초의 아까 저기 피놀 모델이라고 했는데 피놀 모델들이 사실 이 구멍에 다 렌즈가 박혀 있거든요. 렌즈가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초창기에 렌즈가 없이 그냥 뭐 바늘 구멍만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제 빛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촬영의 노출 시간을 길게 잡아야지만이 이제 빛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를 수용하게 되면은 더 많은 빛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렌즈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기존의 피놀 모델이 가지고 있던 화각보다 더 넓은 범위의 빛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망원 카메라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찍기 위한 다양한 화각으로 이제 만들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실제 세상은 이렇게 오른쪽처럼 직선을 쭉 뻗어 있어야 되는데 렌즈가 이제 구면 렌즈이기 때문에 왜곡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둥그스름하게 보이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왜곡에는 크게 두 가지로 다시 쪼개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라디얼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렌즈가 구면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의 중심부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휨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탄젠셜 디스토션이라는 거는 이 이미지 플레인하고 사실 렌즈가 우리가 그 공작 기계가 일단 집어 넣겠지만은 반드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합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이 뒤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왜곡 과정이 있고, 이거는 이제 테일러로 풀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앞에 있는 개수들만 가져와서 어떤 왜곡 파라미터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보통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라고 다시 한 번 더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카메라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사실 전부인데요. 아까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가 왜곡 개수일 때 하나가 있고, 상을 투영시킬 때 아까 포컬 랭스를 찾는 그 파라미터가 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은 그 값을 내가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공작기기가 와서 정밀하게 제어해서 넣는다고 쳐도 오차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찾는 게 카메라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이고, 아마 여기 3학년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뭐 로봇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앞에 체커보드를 인쇄하거나 혹은 만들어서 그리고 카메라로 그거를 마구잡이로 찍어서 오픈CV나 맨랩을 통해서 이제 카메라 개수를 가져왔었던 경험을 하셨던 분이 있을 건데, 그 과정이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됐었던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아까 이렇게 라이다와 센서, 카메라가 놓여져 있을 때 이 두 센서가 공간상에서 어떻게 놓여져 있는가, 그 RT 값을 찾아야지만이 그 하나의 센서가 측정한 데이터 위에 이 센서가 측정한 데이터를 이제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카메라에다가 상을 많이 투영하기 때문에 투영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투영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찾는 게 인트린식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왜곡을 다 고려해서 이제 카메라에다가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투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떤 한 카메라의 좌표기로 옮기고 이제 카메라의 사진에다가 포인트 클라우드를 뿌리게 되면은 이렇게 경계선의 윤곽을 잘 맞춰서 두 데이터가 잘 이제 정합된다라고 볼 수 있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서 질문할 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질문 받고 답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